망고와 올리브 같은 아열대 작물 수요가 늘면서 국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재배를 시작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기에 앞서 미리 살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 재배 중인 아열대 작물 22종의 재배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이 중 망고와 파파야, 용과와 올리브 등 인기 작물의 재배 면적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파파야는 2018년 3.5헥타르에서 올해 15.1헥타르로 증가했고, 올리브는 0.2헥타르에서 2.5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이는 청작년 중심으로 열대 과일 등의 소비가 늘고 있는 데다 기후변화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재배 환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자체에서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이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지면서 또 해외여행 경험 등으로 열대 작물을 더 이상 낯설지 않게 여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농가에서는 이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작정 재배를 시작하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배에 앞서 관련 기술과 판로 등을 충분히 갖췄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아열대 작목은 소비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강황 재배 면적은 2018년에 비해 32.4헥타르 적은 46.4헥타르였고, 백향과의 올해 재배 면적은 36.5헥타르로 같은 기간 18.2헥타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농가 조직화나 계약 재배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대작물에 대한 국산 수요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 재배라든지 특수 환경에서 움직이는 것이 안정적이죠. 서로 기술을 같이 공유를 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수급 조절을 할 때 같이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죠. 재배 기술과 함께 생육 환경에 관한 정보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배하고 싶은 작물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생육 조건 아니면 재배하는데 최저 온도라든가 재배 기술이 확립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재배 기술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한 아열대 작물이 안정적인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